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자, 새해 많은 국민들이 소망하길 남북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대화가 빨리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많이 품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남북 사이의 대화 테이블은 자꾸만 차내버리고 엎어뜨리고 걷어차는 이 이명박 정부가 하필 대화에 열을 올리는 상대가 일본의 자위대군요.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국민적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정권이 저지른 많은 실정과 특히나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면서 이 난처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게 우리 국민들이 브레이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눈길을 그리고 빙판을 질주하는 정권을 본 듯하다고나 할까요? 사고가 정말 명약관화한 이런 빙판을 질주하는 정권에게 우리 국민들이 스노우 체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새해 첫 방송을 하면서요. 저희 채널 615에서 대화의 문이 열리는가 이런 주제로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북에 통큰 제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기가 무섭게 바로 그 다음날 북에서 계속 대담한 제안을 지금 연일 터뜨리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공동사설에 이어서 5일날 북의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형식으로 남쪽의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일날이었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위라고 얘기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당국자 간 회담과 관련해서 공식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계속해서 요것과 관련한 실무회담 제의라든지 적십자 회담이라든지 그리고 남북 경협사무실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통문이 또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문 자료실에서는요. 북 대화 제의문을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발표됐는데요. 통일부 이 대화 제의에 대한 남쪽 당국의 입장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날 발표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중에서입니다. 전쟁은 노름이 아니며 언어의 유희도 아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의 참변이 터지면 그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지혜로우면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서로 반목질시하고 싸우며 살아야 하겠는가. 남과 북이 서로를 헐뜯으며 끝없는 대결과 논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다. 그러한 소모적인 싸움에 민족의 재부가 헛되이 낭비되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녹아날 것은 우리 결의이고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이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마음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가장 존엄 높고 힘있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자랑 떨치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어떻게 하나 6.15의 흐름을 이어나가 21세기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연대로 통일과 번영의 연대로 빛내어 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시대적, 민족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온 결의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모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연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의 결단으로 남조선 당국과 정당 단체들의 중대 제안을 엄숙히 천명한다. 1. 우리는 남조선 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 대화와 협상만이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출로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이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다. 특히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
남과 북이 마주 앉으면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는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민족의 대업을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귀중하다. 우리는 조성된 사태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소속과 정견, 신앙의 차이와 과거를 불문하고 민족 대단합의 견지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음을 밝힌다. 온 민족이 목소리를 합치고 지혜와 힘을 총동원할 때 전쟁 위험은 가셔지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 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지금 남북 사이에는 민족의 생사존망과 이익,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과 북은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된 문제 토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당면하여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의 비방 중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제기한다. 비방 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은 남북관계를 해치는 불씨이며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다. 서로의 비방 중상이 난무하고 자극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속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설사 마주 앉는다고 해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다. 우리는 남과 북이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비방 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을 이제부터 일체 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자, 이번에는 1월 8일 날 있었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입니다. 당국자 회담을 공식 제의한 것이죠.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다른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으며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마주 앉아 해결해야 한다. 멀리 떨어진 남들과의 대화에는 적극 나서면서도 지척의 동족과 담을 쌓고 있는 것은 누가 보나 옳은 처사가 아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진정성을 운운하며 여러 가지 조건부를 앞세우는 것 자체가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없다. 남과 북이 마주 앉아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남북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연합성명으로 천명한 중대 제안을 적극 실현하여 하루빨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남북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 둘째, 중단된 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한다. 셋째,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폐쇄된 판문점 남북 적십자 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 동결을 해제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의 대화 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위를 의심할 것도 없다. 남조선 당국은 쓸데없는 의구심을 깨끗이 버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대화 제의와 선의의 조치에 적극 화답해 나와야 할 것이다. 네. 자, 요거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였습니다. 어제 한 3가지 정도의 어제 날짜로 해서 전통문이 왔는데요. 요것을 좀 정리한 보도문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천명된 중대제안과 그 실현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밝힌 데 따라 실천적 조치들을 공식 통보하는 통지문을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 소장이 10일 남측의 통일부와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소장 앞으로 각각 보냈습니다. 통지문들은 남북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1월 27일 개성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2월 1일 남측 지역인 문산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하며 1월 12일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를 다시 열고 남북 경제협력 협의사무소를 정상 운영한다고 지적하였다. 예, 자, 요것이 5일, 8일, 10일에 걸쳐서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제안한 것들을 좀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상당히 길죠. 예. 전문을 다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연합뉴스 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일부가 이제 이러한 제안들에 따라서 오늘 오전자로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대답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각에서는 요 논평으로 대답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약간 전례 없고 사실은 예의에 어긋난 서로의 남북 관계에서 봤을 때도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변인 논평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1월 11일 오전에 발표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막대한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음. 우리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봄. 북한은 그동안 국면 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수십 차례나 이와 같은 행태를 보여왔음.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둘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한 남북 당국과 만남을 제안함.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자, 이것이 북의 연초에 계속해서 제안했던 중대재앙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요것과 관련해서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겠습니다. 권호영 기사님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화를 위한 공세와 이 대응, 이 과정 좀 방금 문헌들은 좀 살펴봤지만요.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시작은 1월 1일 날 북측에서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사설 분석 때 말씀드렸는데 네. 기존의 이제 남북 관계를 봤을 때 북측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규탄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남북 대화, 평화, 수호 이런 식으로 이제 전향적으로 입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이어서 바로 이제 1월 5일자로 그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 성명을 통해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전면적인 대화, 정부 당국을 포함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제 제안을 했죠.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 그 통일부의 입장, 정부랑 비슷한 입장인데요. 통일부가 정부 입장을 대신해서 그 평소에 하던 방식이 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표말을 했죠. 그래서 입장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제 1월 8일자로 또 북측의 이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북부 회담을 위한 실무자 회담을 열자, 1월 말 2월 초 중에는 열자,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했죠. 그때까지도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통지문 형태로 온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정식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했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어제 공식 이제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세 가지 단위에서 남쪽에 제안을 했죠. 그래서
북의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통일부로 제안을 하고 정북구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선 적십자 중앙위원회가 남쪽의 적십자에 대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남북 경제협력 그 위원회 회의를 열자. 이 세 가지 단위에서 남측의 세 가지 단위에 세 군데 단위에 공식 대화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오늘 아까 보신 대로 통일부에서 남북 대화 관련한 자기 입장을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되게 이제 명분 싸움으로 보이기도 하고 형식적인 싸움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뭐 북에서는 공개적으로 전민족을 대상으로 그 언론을 통해서 대화 제의를 하고 남측에서는 형식 문제를 또 앞세워서 대화를 좀 거부하거나 수세적인 입장으로 보였는데요. 어쨌든 오늘까지는 서로 대화를 하자 이런 논의가 오고 갔고 일단은 뭐 어떤 시기든 뭐 대화를 서로 하려는 데까지 와 있는 상황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뭐 북은 뭐 새로운 10년, 21세기 새로운 10년은 평화 번영, 통일을 해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하에 1일, 5일, 8일, 10일 지금 그쵸. 거의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 남북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남북 양측의 대화 관련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 북측이 어쨌든 연합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조평동 담화를 발표하고 그리고 전통문을 보내고 요렇게 한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을 우리 민족끼리 풀어야 한다라는 것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배경이 그래서, 네. 무엇일까요? 그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배경을 이제 파악하는데 두 가지 차원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대화 요 담화 성명 내에서 이 북측이 지금 정세를 어떻게 보는가 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대화 제안의 배경을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풀기 위한 북측의 대화 제안이 기존의 이 남북 관계에서 한반도 정세, 조성된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두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명의 내용을 보면 엄중한 네. 사태, 그러니까 현재 사태를 이제 엄중한 사태라고 해서 한반도 이제 전쟁 위기가 여전히 그 조성되어 있고 언제 다시 이제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이 대화를 제안한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네. 북측에서 이제 대화 제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한반도 정세 자체를 굉장히 엄중한 상황, 전쟁 일부 직전에 와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그 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 제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한반도 조성된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이명박 정부 뭐 그동안 3년 동안의 남북관계 현황을 보면 거의 뭐 막말에 오갔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포탄에 네. 오갔던 그런 관계인데 정부 당국자를 포함해서 대화를 제안한 이 배경 자체를 봤을 때 지금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 전쟁으로 가기 쉬운 구조다. 네. 이런 구조 하에서 이 대화를 제안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축으로는 북측에서 또 뭐 스스로는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밝혔죠 사설에서. 그래서 그런 그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만들기 위한 북측의 이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대화를 전격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죠. 이 대화 제의를 걷어찼을 경우에 예.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그 의도한 대로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뭐 작년에만 해도 한반도 정세는 뭐 극단적이었고 그리고 전 세계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한 직접적인 전쟁 위기까지 또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 것 네. 같고요.
그럼 제안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예. 예, 내용은 또 어떻게 볼까요? 자, 뭐 크게 지금 네, 연합 성명에서 4가지 정도 했죠. 네, 그래서 정부 당국자를 포함해서 정당 단체들, 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다 포함해서 전면적인 대화 협상하자 이런 거고, 예, 과거 불문하겠다. 그죠. 그동안에 이제 뭐 남북 관계에서 통일 문제에서 6.15 14를 부정했던, 예를 들면 뭐 현인택 장관도 포함될 네.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와도 손잡을 용의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모든 문제, 긴장 완화, 평화, 번영, 협력 사업과 관련된 모든 중대 문제를 다 논의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용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자, 자극하는 네. 행동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대북 그 방송, 뭐 성탄 트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그리고 군사 관련을 접경 지역에서 하지 말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4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간에 이제 남북 관계의 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겁니다. 그 작년에 그 국방위원회 네. 성명을 봤을 때도 모든 대화 협상에서 제외될 거다. 예. 이명박 정부 이런 경고를 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그 정부 당국자든 네. 그리고 정당이든 그리고 네. 시민단체든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대화가 만약에 불발되면 전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네.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는 곳에 오해가 커지고 사소한 오해도 이제 큰 충돌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가 특히 그런 네.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네. 주제를 가지고든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당 단체들이 뭐 지금 정부 당국자는 뭐 당국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당과 단체들, 진보개혁 세력들이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불발되면 전쟁이 난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 대화 성사를 네.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남측의 논평,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요거 논평을 어떻게 볼까요? 이게 뭐 공식 입장이다, 뭐 답변이라고 봐도 좋다 이런 발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전통문을 보내야죠. 뭐 네. 기존에 통일부가 했던 그 형식을 네. 갖출 것을 요구했던 그 태도에 비해 봤을 때 네.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네.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북측에서 통지문을 보내라, 전통문을 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입장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한 걸로 보이고요. 네. 자, 그래서 뭐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다. 자, 이런 요런 건데, 부분이죠. 요런 네. 부분 사실 조중동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북이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남쪽한테 지금 퍼주기 해달라 이런 거 아니냐, 퍼달라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애가 탔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통일부가 그런 논리를 얻어 타기로 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일방적으로 네. 그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회담에서 실제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인가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역으로 얘기해서 경제 지원과 원조를 안 하겠다고 하면 되죠. 가가지고 뭐 안 하겠다 굳이 하면 되는 그게 거죠. 너무 예. 싫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평가, 뭐 위장평화 공세 그리고 네.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 지난 뭐 독재 정권 시절에 봤던 문구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를 냉전적 관계로 유지하기 네. 위한 논리로서 작용했던 그런 건데, 네, 자 21세기 아직까지 이런 입장을 또 공식 논평으로 네, 네. 담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천안함 문제, 연평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네.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진정성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 방법이 저는 잘 보이지 않는데, 네, 자 나름대로 뭐 이명박 정부는 확인할 방법이 있나 본데요. 어쨌든 한 2가지 문제, 천안함 문제, 연평도 문제,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진정성 있는 행동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북에서 제안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제안을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요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역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화는 한다. 근데 주제를 이거 네. 먼저 하자. 뭐 이런 제안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위장 평화 공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하고 있는 것이 고래로부터 위장 평화 전술이다,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이다라는 말이 한국 정부 특히나 냉전 시대 군사 독재 시대 때는 툭하면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 관련한 법정에 가면 흔히 나오는 어휘인데요. 네. 실제 지금 이것이 위장 평화 공세라면 남쪽이 평화 공세를 펼치면요. 네,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화 공세를 펼치면 위장 평화 공세를 펴는 쪽에서 아무래도 위축되고 그리고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둘 다 진정성 있는 평화 공세였다면 둘이 손바닥이 잘 맞아서 박수가 쳐지겠죠. 그렇다면 천만다행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평화 공세의 장에서 뭔가 평화를 두려워하고 뭔가 일부러 장애를 조성하고 뭔가 뒷걸음질 치는 것 같다라는 한 축이 있다면 거기야말로 위장평화의 깃발을 지금 가면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위장평화 공세가인가 아닌가 이것이 궁금하고 세계 앞에 밝히고 싶다면 까발키고 싶다면 요거 이제 북측에서 잘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요. 세계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기고 싶다면 남쪽에서 더 진정성 있는 평화 공세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진정성 있는 조언입니다. 네. 예,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방송을 봐야 될 텐데 정부가. 네, 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들이. 네. 예. 자,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서는요. 자, 요거야말로 진짜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신뢰가 무르익고 그리고 다시는 서해 경계선 일대에서 군사회담 서로 하지 말자. 14선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평화지대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요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당연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천안함 관련해서는 사실은 북미 간에 그 군사실무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차까지 네. 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진 않지만요. 천안함 사건 아직 미제의 사건으로 세계가 놔버리지 않았다는 것.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 진실 앞에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과 관련해서 남도, 북도, 미국도 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또 진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안함 침몰 네. 사건, 46명의 우리 청년들이 안타깝게 희생당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이 꿍꿍이 속으로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북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 이것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갖고선 니네가 사과 먼저 해라라고 얘기해서도 대화는 안 되겠죠. 자, 이번 요 주제로 만약에 만나게 되면 네. 북에서 제안한 대로 그 주최처 실효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주제도 필요하죠. 다 대책이 필요하고 네네. 공동평가와 공동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네. 공동조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예,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그 정부 입장을 봤을 때는 대화를 네. 일단은 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주제를 이걸 먼저 하자 이런 제안인데 네네.
현재 북측의 입장과 기세로 봤을 때 네. 남측의 지금 수정 제안이거든요. 이것도 네. 모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모든 형식과 내용을 다 네. 수용해서 어떻게든 이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대화가 저는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북측에서 제안한 1월 27일 개성회담, 2월 1일 이제 문산회담 이런 회담 자체를 거부했을 경우에 북측에서 어떤 또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을 해봤는데 어쨌든 남측에서 뭐 수정 제안 형식으로 해서 네. 대화는 하자 이렇게 제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화가 이제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뭐 1월 27일 첫 회담에 네네. 뭐 날짜까지 좀 날짜나 장소까지 수정 제한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1월 말 2월 초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어떤 주제로 당국 간 회담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회담이 열리고 나서 남측이 적극적인 제안,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평화 조치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 전방위적인 협력 공세가 없으면 대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회담이 시작되면 뭐 한미 간, 미일 간, 중국, 미국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합의 발표했던 육지회담 재개를 위해서 남북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남북 대화를 명분으로 해서 육지회담이 이제 재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담이 성사되면 육자회담이 이제 움직이고 따라서게 되고 남북 대화와 육자회담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 이것이 상호 이제 추동하면서 이 대화 분위기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또 단언합니다. 네. 네. 관련해서 연락망을 다시 복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 남쪽에서 북이 전화를 하면 남쪽에서 전화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네. 네. 내일 이제 개통을 하게 되죠 다시. 네, 네. 전화선이 철수된 것이 아니고 코드만 뽑았다가 네, 전화를 안 걸은 거죠 서로. 아, 네. 그래서 북에서 전화를 하면 네. 남측에서 전화를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통로가 다시 이어지는 거죠. 네. 네. 자, 전화를 하면 전화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일면 다행입니다. 자, 대화와 관련된 그럼 주변국들의 반응, 예. 입장과 움직임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육자 참가국들 중심으로 입장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뭐 미국은 그랬습니다. 육자회담 전에 남북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네. 자, 그리고 2011년 올해 미국의 오바마와 한국의 이명박의 공동 트렌드는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북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직접 대화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남북 대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막 뒤에서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자, 중국은 대화만이 긴장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요. 그래서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란진 선봉 지역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투자 계약서까지 체결하는 방식으로 북중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 일본은 작년 올해 계속 북일 회담이 여러 가지 형태와 방식으로 대화가 있어져 왔고 네. 올해는 북일 회담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이크 좀 가까이. 예. 예. 그러면서도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 2011년, 12년이 북과 러시아가 교류 계획서를 채택한 첫 해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와 북 간의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북러 관계도 다시 새롭게 강화되는 모양새로 취할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북과 기본적인 대화 통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작년에는 북중 관계 또 올해
또 눈여겨서 다른 관계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1년 새해를 맞아서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전망한 토론회들이 각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대토론회 2011 한반도 평화 대토론회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임동원 전 장관의 연설 굉장히 진정성 있고 이런 때 써야 되겠죠? 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해야 할 이 일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결 사태를 조속히 해소하자, 대화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 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연합성명을 통해서 당국 정당 단체들과 당국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과 폭넓은 대화 협상을 하자. 특히 당국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쪽에서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없이는 긴장을 완화할 수 없고 또 평화를 이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이건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화끈하게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한 게 아니라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래도 이만큼 말하는 거 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대화의 진전성이 북한이 있는 것인지 이런데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진정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참 진정성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진정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 적대적 대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뻔하죠.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북한은 제3자 핵실험으로 가고 점점 더 악화되죠.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전쟁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대화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의 동반자가 될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을 부정하고 어떻게 북한과 평화를 만들어 나갑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북한이 곧 붕괴된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붕괴를 촉진시키겠다 하는 대북 정책 가지고는 일이 될 리가 없죠. 이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북한의 능력을 너무 깔보고 있어요. 그건 잘못이죠.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오해하고 오판하고 오산하고 그리고 불신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통제위원회에 의할 것 같으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 이럴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강경책 일본도로 하는데 이제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 기억하시죠? 부시 대통령이 집권해서 6년 동안 소위 부시 닥트리나 해서 북한은 악의 축이다. 이놈은 그 군사적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러지임 체인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정책을 펴왔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계속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6년 동안 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확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 북한하고는 대화도 안 한다. 그래서 미국 대화가 끊겼더랬는데 6년이 지나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7년째부터는 확 180도 돌아서서 미국 직접 대화를 하면서 육자회담 발전시키고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말기에. 이때 부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변명이 없어서 왜 돌아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철면피라고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확 그렇게 좀 돌아서는 용기가 있었으면 하는 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분 정말 안 계십니까? 없겠죠? 획 돌아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처럼 현 정권에 있는 사람 대통령 이하 그 강요들이 180도 휙 돌아서는 걸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많이 슬픕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 네. 진정성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정성 있게 해야 될 일 뭘까요? 180도로 바꾸는 일? 이 진정성이 정말 우리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뭘 해도 별로 안 믿기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진정성이 뭔지를 갈구했던 지난 3년 동안이었는데요. 남북 관계에서는 특히 이명박 네. 정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뭐 12월 달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북한 급변 사태설, 붕괴설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흡수통일론 이런 것을 버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대화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임동원 전 장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기대 오판하게 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에 임해야 됩니다. 자, 두려울 것이 없으면 회담에 적극 임해야 되는 게 맞죠. 뭔가 두려움에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 어떻게든 이 대화를 좀 미뤄보거나 이렇게 하는 수세적인 입장이 묻어납니다. 논평에서 네. 봤을 때.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면 회담에 적극 임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평화 공세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쪽에서 한반도 이 안보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올해 중요하게 화두로 삼았는데, 안보와 경제 삼았는데, 정말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 공세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이었죠. 이명박 정부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그 작년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 남북 실무회담 그 보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많이 네. 속았죠. 네. 통일부에 발표하고 뭐 실제 회담 내용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속았는데, 자, 남북 관계에서 투명성의 원칙을 반드시 이번엔 지켜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회담에 임하고 결과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대로 정확하게 보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만납니다. 무조건 만나서 이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이 불만이 있었던 것이든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있었던 것이든 어떤 주제든 간에 어쨌든 대화에 참가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자, 잘못된 대북 정보에 근거한 오판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줬던, 한국에서는 부흥으로 시작했던 작년 한 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평도 사건까지 왔습니다. 연말에 잘못된 대북 정보, 거기에 근거 판단, 그 오판 이런 것들이 전쟁 지금 접경에까지도 갔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뭔가 또 일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대화에 나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민족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살고, 정권도 그나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다리던 남북관계, 남북 대화 소식은 들리지 않고 한일 대화 소식이 들린다고 아까 제가 문을 열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일본의 기타자와 도레미가 아니라 도시미입니다.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 분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다닙니다. 어제는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했지요. 그래서 어제 국방장관 회담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기자회견이라든지 집회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도라산 전망대를 갔습니다. 제가 왜 도라산 전망대에 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린당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평택 2함대를 또 방문을 하고요.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외통부, 국방부 이런데 지금 일본하고 회담하고 있을 때입니까? 예, 일본의 방위상하고. 자,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리고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이 두 협정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는 법적 장치가 돼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필 일본하고 아직 우리 민족의 그 원한 아주 첩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땅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주적이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주적인 옛날에 그 캐캐묵은 이 너무나 산같이 쌓여있는 이 원한과 그리고 그 많은 계산서 저 하나도 지금 털지 않고서는 가고 있는 진정어린 사과, 여기에야말로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전범국가가 다시금 복권하는 길을 지금 조선 반도에서 다시금 터주고 있는 꼴입니다. 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평화제한군인회 오늘도 1인 시위를 하셨더라고요. 반민특위 전국연합 등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반대와 군사협정 체결 반대하는 중단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서비스 상호 제공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평화유지 활동, 대규모 재난, 공동훈련 이런 것들에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품과 서비스를 상호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협정입니다. 그 배후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 이후 동북아의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자주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지난 60년간 일본은 끊임없이 자신의 군대를 가지려고 했고,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외국을 넘보는 이러한 행보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군사협정에 오여 또 이 나라를 갈려놓으려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또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이놈들아, 반성하라, 각성하라. 36년간 또 모자라고 우리 국보를 다 강탈해간 너희들이 또 우리하고 같이 협상이란 말이냐. 방위상이 오늘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부인하고 일본은 군사평가를 포기하라! 전력을 갖지 않기 위해 되어 있으면서 그 전력을 가지고 외교적인 협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또는 슬그머니 자위대를 파견했고 참관하는 형태로 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내일까지 한일 군사협정을 위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동당은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재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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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저희 의원님도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사람이면 사람, 가축이면 가축, 이 땅이 참, 울분이 큽니다. 예. 한국의 급변 사태가 코앞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하필 이 국민들 마음을 보듬기는커녕 어쩜 저렇게 일본의 그 군국주의자들 입맛에 딱딱 맞는 일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일본이 북의 급변 사태, 이명박의 시나리오에 또 혹해서 급변 사태 시 지원이다라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출격하는 이제 근거까지 마련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네. 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하는 게 좋겠고요.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를 쌓고 남북 간의 군사협의, 민족방위군으로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자, 한국 정부가 진정성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대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북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라는 말로 대화를 회피하는 것, 이거 언제까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 남북 간에 대화해라라는 말로 또 대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먼저 해라라는 말로 육자회담과 북미 직접 대화를 언제까지 피해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당장 회담 제의를 덥석 물기도 그리고 걷어차기도 힘든 이명박 정부의 수준과 그간의 행태를 믿고 미국이 계속 남쪽 정부를 앞세우면서 대화를 회피한다면 미국이 또 한 번 전범 국가로 지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제3국이 아닙니다. 당사국이죠. 예, 당사국이고 다음 주에 미중, 중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휴전 문제와 관련된 상당한 당사국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당사국의 최고위층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반도 문제, 동북아에서의 평화 문제, 새롭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여기서 어떻게 버텨보겠다라는 그런 짧은 생각, 짧은 안목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정말 굳건하게 하는 곳으로 미중 간에 좀 그 회담 합의와 그리고 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진정성이라는 말, 남북대화 선행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 뒤에 숨어있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중요한 회담과 일정들이 꽉 차 있는데요. 50회입니다. 저희 채널 615 생방송이 50회를 맞는 다음 주 화요일 4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